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TV에서 새롭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난 첫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 후기들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방송을 녹음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좀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제 입으로 네, 얘기합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시사 이슈 여러 가지 참 딱딱하고 어렵고 좀 그렇긴 한데 이 어렵고 딱딱한 시사 이슈라는 이런 그 거친 원두를 가지고 제가 아주 먹기 좋게 맛있게 제가 원두를 잘 내려서 여러분이 드시기 좋게 맛있는 커피처럼 네, 그렇게 시사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새롭게 가져온 주제는요.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여러 그 소송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은데 오늘도 좀 흥분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네. 허재현의 커피숍으로 찾아온 여러분 환영하고요. 제가 일단 커피부터 좀 따뜻하게 내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자신에게 일면의 사과문을 게재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이 사람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인간이 못됐구나. 이 사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건 거꾸로 국민이 해야 될 소리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용서를 검토해야 된다. 사실 이런 지금 말이 국감장에서 나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어디다 대고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과문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거 정말 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자신의 어떤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과문을 요구한다는 건 아주 건방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국민 상대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나쁜 그런 허위 왜곡 선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게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한겨레 신문은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확정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김학의 재수사 과거사 이제 그런 곳에서 윤중천 씨를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진술 조사를 받았는데 윤석열을 아는 것 같다. 윤석열도 별장에 한번 온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조사단의 이제 관계자에게 진술을 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에 보고까지 됐는데도 제대로 추가 조사가 안 됐다. 이래도 되는 거냐?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그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첫날 반응이 뭐였습니까? 윤석열은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겨레가 허위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좀 동문서답이고 왜곡 선동하는 거죠. 윤석열 씨 본인이. 제가 윤석열 씨가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윤중천 씨랑 예,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요. 이름이. 자, 이 대검찰청이 한겨레 이 첫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런 그 입장문을 냈어요. 이 보도가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래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 씨와 윤석열 씨와의 어떤 관계 제대로 조사된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 윤중천이 윤석열에게 별장에서 접대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보도는 제대로 확인은 물론 했겠죠.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보도를 읽어보고도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 해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이렇게 대충 왜곡 선동하면 뭐 대충 뭐 다른 언론들은 또 한겨레를 공격해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또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점들이 참 괘씸한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좀 뭐 괘씸하다는 수준으로 제가 좀 그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되는 해명들을 윤중천 윤석열 씨와 검찰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혹독하게 이 비판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 여환섭 지검장 당시 그 김학의 전 차관 그 사건의 그 검찰 수사 단장이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겨레에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들을 하는 것들이 속속 확인됩니다. 첫 번째로 이 국감에서 11일 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환섭 지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이 담긴 진술 보고서를 봤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물으니까 여환섭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면담 보고서 형식의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이런 그 면담 보고서가 있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하거든요. 이때 이 11일까지만 해도 한겨레가 이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면담 보고서 같은 건 있었다는 식으로 여한섭 지검장은 해명해요. 그런데 14일에 한겨레는 결국 최종 보고서를 직접 입수해서 밝힙니다.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임아무개 씨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아무개 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서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는 윤중천 씨의 이런 진술이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한서 지검장은 분명히 면담 보고서 형식의 무슨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최종 보고서가 있었다는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설마. 예, 국감장에 출석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국회를 상대로. 면담 보고서가 아니고 엄연히 최종 보고서에까지 진술이 기록이 있는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 여한섭 지검장이 이건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위증죄죠. 예. 국민에게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최종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보고서에 담기려면 여러 그 관계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단순히 면담에서 그냥 뭐 그렇게 뭐 대충 들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수사 권고까지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더 이제 사실관계 확인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수사 권고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보고서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더라도 검찰은 윤중천 씨와 임아무개 씨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관계인들의 진술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덮은 거예요. 한겨레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라도 보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 조사단은 이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그리고 대검이 따로 나중에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그 수사단을 꾸리거든요. 거기에도 이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보고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마냥 그냥 뭐 무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환섭 지검장은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은 하거든요. 검찰 수사단에서 윤중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윤중천 씨가 이랬다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을 이 조사관들 앞에서 뭐 안다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런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거짓말일 수 있는 게 지금 윤중천 씨가 또 12일 날에 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거든요. 당시 검찰 수사단에서 찾아는 왔는데 윤중천 씨, 그러니까 나한테 윤석열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제가 윤석열 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웃긴 겁니다. 이 검찰 수사단이 이 보고서가 이제 전달은 돼서 뭘 이런 걸 아주 안 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고 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윤중천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만 나오지 않기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면서 뭐 이상한 것만 묻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안 물어봤으니까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한섭 씨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을 안다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아니 물어본 적도 없는데 검찰 수사단이 묻질 않는데 윤중천 씨가 그거를 내가 윤석열 씨를 압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추가로 왜 합니까?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이 시사 문제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조금씩 제가 흥분하게 됩니다. 네. 흥분하면서 네. 그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들으시죠. 자, 다음 그 검찰의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 여한섭 지검장이 이제 그 한겨레 보도 이후에 여러 이제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이 뉴스원이라는 이 통신사랑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거짓말을 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한섭 지검장이 재수사 당시에 임아무개 씨를 이제 불러서 조사했다. 그러면서 임 씨는 자신이 윤 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 임 씨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에 이 윤중천에게 윤석열을 소개한 사업가로 지금 소개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아무개 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수사를 했을 때 검찰에서도 임 씨를 아마도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임 씨는 검사들을 윤중천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14일 날 같은 날 한겨레가 임아무개 씨 이 사업가를 또 만나요. 만나서 이제 정확히 또 묻는데 그럼 검찰 수사단에서 당신 찾아와가지고 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좀 물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그런 적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검찰 수사단이 찾아는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 씨도 찾아가고 사업가 임아무개 씨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가지 추가 조사는 하긴 했는데 유독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꺼내서 질문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임아무개 씨나 윤중천 씨는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묻지를 않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은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임 씨는 자신이 윤중천 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한 사실을 부인했다. 네, 자기들이 질문도 안 해놓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실상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제 커피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화가 나서. 자, 여기서 또 임아무개 씨는 그렇다면 왜 검찰의 수사단에서 좀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 윤석열 씨나 윤중천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김학의와 윤중천의 이 사건, 이 별장 접대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임아무개 씨가 자기를 통해서 이 여러 검사들을 소개해줬다 그러면 이 임 씨도 또 다른 자기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미쳤다고 내가 원래 이런 거 검사들 다 소개해주고 윤중천에게 다 연결시켜줬어.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순순히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냥 검찰은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신 게 맞죠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게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 또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 윤중천 씨가 진술도 없었다고 이제 검찰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한겨레 기사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최종 보고서에는 엄연히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고 그게 남은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이 최종 보고서가 검찰은 엉터리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윤중천 씨는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추가로 이 자기 범죄가 뭐 추가로 어떤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당연히 지금 뭐 하나라도 범죄를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내가 윤석열한테도 뭐 좀 해줬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입장문을 내 가지고 이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받은 이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확인했지만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최종 보고서, 이 진상조사단의 이 보고서는 도대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 진상조사단의 이 보고서가 이게 조작된 거란 말입니까? 이 검찰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이 내는 하나하나 입장문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윤석열 씨가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사과문을 쓰셔서 한겨레 일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국민 상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찰 권력을 좀 남용해서 언론에 어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권력을 좀 남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이런 사과문을 실어주면 오히려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재고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게 윤석열 총장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거든요. 검찰총장이거든요. 자,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이 거짓 해명 의혹.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덮였다는 어떤 그런 의혹에 더 나아가서 추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의 거짓 해명 의혹, 국민 상대 기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가로 더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한겨레 신문에 일면에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해서 이 국민들이 이걸 좀 살펴보고 이 윤석열 총장이 그래 너가 인간적으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네가 반성한다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재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 사과를 요청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건방진 거죠. 커피 많이 좀 식었네요. 제가 또 뜨거운 커피 한 잔 또 이렇게 또 내려서 여러분께 일단 좀 따라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가시죠.
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하는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 한겨레 신문의 대립,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의 그 심경을 한 번쯤은 좀 이해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은 정말 이 언론들에 의해서 얼마나 그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라든지 의혹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이 출처는 아마 검찰 내부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 단 한 번도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 뭐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말 단 한 건의 언론사의 의혹 제기만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단 말이죠. 예, 이건 좀 인간성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이분이 검찰총장의 어떤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아주 치졸하고 악랄해 보이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다, 뭐 당연히 사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본인이 국가기관이거든요. 예전에 그 2009년에 이 PD수첩이 광우병 그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때 이 정운천 그 농림부 장관이 이 PD수첩을 그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프랑크 라리라고 그 당시 이제 유엔 특별 보고관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어떤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 설명은 뭐냐면 국가에는 원래 명예란 게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공직에 대한 모든 어떤 여론의 비판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조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민사회가 함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국가가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유해성이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당시 그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지적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꼭 막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그 유엔 특별보고관의 이런 뭐 강연 당연히 안 들었겠죠. 안 들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텐데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명박 정부처럼. 이거는 사실은 문책 대상입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이러라고 검찰총장 우리가 임명한 게 아니야. 사실은 문책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 보도 때문에 한겨레 기자들이 지금 여러 그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 좀 내부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하고 좀 또 하호영 기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있다고는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겨레 기자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네, 이 정도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거죠. 물론 한겨레의 당시 최초 보도가 뭐 제가 볼 때 비판 지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기사 속에 별장 그 접대를 받은 거는 그러나 확인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문장이 단 한 줄이라도 좀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무리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별장 접대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까지 좀 확인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중천 씨 뭐 변호인에게 좀 찾아간다든지 해서 이 별장 접대가 실제로 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좀 문구가 있는데 이 별장 접대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냐, 아니면은 뭐 별장 접대는 아니더라도 이 별장이 원주에 있거든요. 거기서 뭐 원주에서는 한번 뭐 윤석열이 본 적은 윤중천하고 만난 적은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뭐 서울이나 여러 가지 뭐 모처에서 여러 가지 통해 그 모임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게 좀 와전돼서 별장 접대가 있었다는 거냐, 뭐 이런 거 정도라도 조금 뭐 사전에 좀 확인을 해서
그러나 이런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장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의 좀 퇴로를 좀 열어둔 어떤 그런 보도를 처음부터 했었더라면 좀 더 깔끔하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또 하나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겨레 보도가 비판받을 부분인 것이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건 아니죠. 예. 윤석열 총장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해서 보도하지 않을 거면 입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형사처벌 받아. 지금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이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하호영 기자 잘 압니다. 제가 신입 기자였을 때 하호영 선배가 제 사수이기도 했고 굉장히 뭐 오랫동안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여러 특종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같이 참여해서 기사를 또 많이 쓴 적도 있습니다. 관찰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호영 기자의 기본적인 취재 스타일을 아는데, 이분은 일단 검찰이나 뭐 경찰 뭐 이런 거 받아쓰기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취재 인맥들이 많아서 제보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의 출입처만 가지고 뭐 어떤 소스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기자상까지 받았던 보도가 있었어요. 경찰이 정치 댓글 달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개입 같은 거 한 의혹 같은 거 제가 폭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하호영 선배가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경찰청 출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은 좀 너무 좀 약간은 근거 없이 조금은 좀 너무 이렇게 좀 지르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이미 여러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그 근거들을 갖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건 저는 좀 나중에 알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더 추가로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났는데, 이 하호영 기자의 기본적인 취재 스타일은 절대 뭐 누군가의 한두 명의 얘기만 가지고 의혹 제기를 단순하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탐사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요. 약간의 이제 모든 의혹 제기를 하는 첫 보도는 조금은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거를 가지고 이 기사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 윤석열과 이 윤중천의 어떤 접대 의혹, 그리고 그것이 덮인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른 언론사들이 거의 대동단결해서 한겨레를 굉장히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저는 정말 같은 기자들끼리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물 먹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한겨레를 집단적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이건 정말 치사한 행동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보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왜 우리는 이런 취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런 반성을 해야지, 한겨레 보도가 마치 다 허위인 것처럼 막 검찰의 의견들, 또 진상조사단의 조금 검찰 쪽에 좀 가까운 변호사들의 의견들만 막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며칠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겨레 보도가 처음에는 좀 수사에 몰리는 듯 보였는데, 역시나 하호영 기자는 이미 그 이후에 로드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라든지 임아무개 씨의 추가 존재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까는 거 아닙니까? 네, 한겨레 구성원들 모두 힘내시고요. 특히 한겨레 하호영 선배, 힘내십시오. 보도 잘 했고요. 이 보도 한겨레 하호영 선배가 안 했으면, 저한테 제보 왔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이게 누가 되든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이 한겨레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나쁜 행동들, 그리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허위, 왜곡, 해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기에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좀 분노스러운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보도를 무조건 편들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뭐 다들 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한겨레 법조팀이라든지 한겨레 최근의 보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한겨레를 덮어놓고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다만 한겨레 신문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언론인 동료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겨레 강희철 선임 기자, 예, 저를 고소했는데, 예, 법조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강희철 기자도 이 윤석열 총장과 하는 행동이 별다를 게 없거든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강희철 기자도 윤석열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도 좀 함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같이 좀 반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바리스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